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수해석학,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입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A 8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n차 정사각행렬 A와 Rn 벡터 공간의 벡터 XY 곱이 스칼라 람다와 벡터 XY 곱과 같게 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할 때 이때의 이 스칼라 람다를 n차 정사각형렬 A의 아이겐밸류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저 방정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은 I는 항등행렬입니다. 람다 I 빼기 A의 벡터 그러면 n차 정사각형렬이므로 n개의 연립방정식에 해가 되겠죠. 벡터는. 그럴 때 요 앞에 있는 요 n개의 연립방정식의 개수두로 이루어진 행렬이기 때문에 이거를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개수행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려면 개수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죠.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로 뭐가 될 거냐면 부정방정식이 될 거 아닙니까? indeterminate equation. 해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은 0벡터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할 때 그때의 스칼라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의 0이 아닌 벡터 X를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개수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n차 정사각형렬 A에 대한 characteristic polynomial 그리고 그 행렬식에 대한 방정식을 characteristic equation 그리고 characteristic equation 특성 방정식의 근이 바로 n차 정사각형렬 A의 고유값 되겠죠. 그러면 n차 정사각형렬에 대한 행렬식이기 때문에 고유값이 몇 개 존재할 거냐면은 n개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게 만약 람다 k까지 존재한다고 하면 요 서로 다른 k개의 합이 n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은 고유값들이 중복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람다1 고유값이 m1개 람다2 고유값이 m2개 람다 k 고유값이 mk라고 하면은 여기서 m1 더하기 m2 더하기 mk는 n이 되겠죠. 특성 방정식의 근을 고유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고유값에 대한 0이 아닌 벡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행렬식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선형연립 방정식을 각 고유값 람다 i에 대한 선형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겁니다. 그때 이 0이 아닌 벡터들의 집합을 고유 벡터들의 집합을 고유 공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성 방정식은 고유값들을 근원으로 갖기 때문에
특성다항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방금 언급한 K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중복도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특성다항식의 근이 고유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람다1이라는 고유값이 M1개, 람다 K라는 고유값이 MK가 있습니다. 그리고 M1 더하기 MK개는 N을 넘을 수가 없죠. N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N차 정사각형열에 대한 행렬식이기 때문에. 자, 이때의 고유값에 대한 중복 M1, MK를 고유값에 대한 algebraic multiplicity, 대수적 중복도로 합니다. 아, 고유값의 중복을 대수적 중복도로 하는구나. 그러면 각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고유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의 집합. 이 집합을 고유공간이라고 하는데 고유공간에 대한 기저의 벡터의 개수. 그리고 이 선형방정식은 명백히 부정방정식이 되겠죠. 인디터미네이트 이퀘이션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이 방정식에서 임의의 스칼라를 대응시킬 수 있겠죠. 변수들에다가. 요 벡터에다가. 그 스칼라의 개수를 자유변수라고 하는데 그 자유변수의 개수가 바로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고유공간의 차원이 될 겁니다. 즉, 이 연립방정식은 해. 그래서 고유공간은 다른 말로 영공간, 널 스페이스 혹은 해공간, 솔루션 스페이스. 자, 그래서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고유공간의 차원을, 영공간의 차원을 다음과 같이 표기할 거예요. nullity. 이 고유공간의 차원을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 geometric multiplicity라고 할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학적 중복도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대수적 중복도는 특성방정식의 고유값의 중복도. 각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고유공간의 차원, 즉 자유변수의 개수, 영공간의 차원, 해공간의 차원,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고유공간의 기저 벡터의 개수를 nullity, 즉 기하학적 중복도로 간다는 거. 그래서 기하학적 중복도를 갖는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고유값을 갖는 다항식은 특성 다항식이죠. 기하학적 중복도를 갖는 다항식은 최소 다항식이라고 할 겁니다. 미니멀 폴리노미얼. 그러면 명백히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특성 다항식의 인수가 되겠죠. 만약 각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들의 합이 n차 정사각형열의 열의 개수와 같으면 n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대수적 중복도와 같다는 뜻이잖아요. 기하학적 중복도들의 합이 n차 정사각형열의 열의 개수와 같으면 이 기하학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와 같다. 그럴 때 미니멀 폴리노미얼과 특성 다항식은 같겠죠.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특성 다항식의 인수가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학적 중복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대수적 중복도는 특성 다항식의 근인 고유값의 중복을, 기하학적 중복도는 이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고유공간의 차원, 그리고 고유공간의 차원,
바로 자유변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유변수는 또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은 고유값에 대해서 개수행렬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랭크, 바로 랭크를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개수입니다. 랭크란 뭐냐? 람다 i 빼기 a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취할 거예요. Elementary Law Operation. 기본행 연산이란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시행했던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한 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거.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한 행에 0이 아닌 성분이 없는 거예요. 행의 모든 성분들이 0인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는 0이 아닌 성분이 있는 행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행 연산이라고 합니다. 기본행 연산에 의해서 얻어지는 행렬을 기본행렬, Elementary Law Matrix. 특히 기본행렬에서 0이 아닌 성분의 윗성분과 아랫성분이 모두 0일 때를 Reduced Low Echelon Form, 기약행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 기약행 사다리꼴의 0이 아닌 행의 개수를 랭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 0이 아닌 행의 개수와 자유변수의 개수, 즉 널리티의 합이 뭐가 되냐면은 n차 정사각행렬의 열의 개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 중복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랭크를 계산하면 기하학적 중복도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어렵게 계산합니까? 어렵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계산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고유값을 찾고, 특성 방정식의 그인 고유값을 찾고 그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유벡터들의 집합인 고유공간의 기저벡터의 개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간단치 않아요. 자, 그런데 기하행 사다리꼴인 0이 아닌 행의 개수가 랭크인데, 랭크를 계산하면 열의 개수에서 랭크를 뺀 게 바로 기하학적 중복도가 되겠다. 기하학적 중복도가 주어지면은 대수적 중복도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유값들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들의 합이, 기하학적 중복도 방금 계산했잖아요. 이 합이 만약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같으면은 기하학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와 같아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제 조금 이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해 드렸던 내용을 기억하기 편하라는 의미로 랭크 널리티 티어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행렬에 대한 차원 정리예요. 차원 개수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랭크 널리티 티어럼. 그러면 열의 개수와 같다. 자, 랭크라는 것은 행렬의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얻어지는 기하행 사다리꼴의 0이 아닌 행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들의 합이 n차 정사각행렬의 열의 개수와 같으면 각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와 같다는 것. 이 내용은 서형대수학 마지막 단원인 대각화 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거예요. 그때 다시 또 한번 언급할 겁니다. 고유값이란 특성 방정식의 근이었잖아요. 특성 방정식은, 즉 특성 다항식은 개수행렬에 대한 행렬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행렬식의 계산의 성질을 떠올리시면 행렬식은 코팩터 익스펜션, 여인수 전개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 형태의 행렬, 즉 삼각행렬,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성분이 모두 0일 때를 상삼각행렬, 윗성분이 모두 0일 때를 하삼각행렬, 대각성분을 제외한 위아래 성분들이 모두 0일 때를 대각행렬. 이 삼각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면 대각성분들의 곱만 나타나잖아요. 대각성분들의 곱, 바로 행렬식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행렬에 대한 고유값은 굳이 특성 방정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바로 대각성분들이 고유값이 되겠다. 그러면 이 결과가 바로 나오죠. 개수행렬에 대한 특성 방식, 특성 방정식의 그는 고유값이더라. 그러면 개수행렬에 대한 특성 방식은 서로 다른 K개의 고유값 M1 중복도를 갖습니다. MK 중복도를 갖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행렬 A에 대한 행렬식, 행렬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행렬 A에 대한 고유값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다. 고유값들에 대한 정보로 행렬 A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람다에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람다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좌변만 따로 먼저 계산해 볼까요? left side determinan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행렬의 곱에 대한 행렬식은 각 행렬의 행렬식의 곱과 같다. 그러면 n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이게 n차 항등리 행렬이잖아요. 그럼 대각성분들만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몇 번 곱해지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자, 람다에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렁. 그러면 우변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변. 화이트 사이드가 마이너스가 M1 더하기 MK죠. 그 다음 람다 1의 M1 람다 K의 MK. 그런데 M1 더하기 MK는 얼마예요? 바로 N차 정사각형의 여러 개수죠. N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거되죠. 따라서 행렬 A에 대한 행렬식은 고유값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곱이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거를 전개한다고 생각하면은 람다에 대한 n차식 그리고 람다 n 플러스 1의 1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람다 1 m1개 중복도만큼 람다 k mk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럼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죠. n개의 모든 근의 합 이렇게 딱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수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대각성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이 행렬식 계산하면 대각성분들의 곱 나머지를 안 쓰겠습니다. 그럼 이걸 전개한다고 하면 람다의 n차식 그리고 람다 n-1의 개수가 뭐가 될 거냐면 a11 ann이 되죠. a11부터 ann 합은 바로 대각성분들의 합입니다. 행렬 A의 대각성분이에요. 행렬 A의 대각성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같아지죠.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대각성분의 합인 트레이스는 바로 고유값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합이 되겠다. 행렬 A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더라도 고유값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디터미넌트와 트레이스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정리되셨습니까? 지금까지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었습니다. 2004학년도 5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3차 정사각형열에 대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스페이스 찾는 겁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들의 집합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마침 뭐로 주어져 있나요? 삼각형열로 주어져 있죠? 상삼각형열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대각성분이 고유값이겠죠? 고유값 1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는 1. 고유값 2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는 2가 되겠습니다. 소수령이라면 특성 방정식으로 해서 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단답형이라면 고유값 바로 찾아지는 거죠. 그럼 고유벡터는 각 고유값에 대한 선형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열이니까 굳이 특성 방정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대각성분이 고유값이 된다는 거. 고유벡터를 찾기 위해서 각 고유값에 대한 선형 연립 방정식. 람다가 1일 때 람다에다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y, z 0이 딱 나오죠. 그러면 임의의 스칼라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게 x 하나밖에 없죠. 즉 자유변수가 하나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수행렬에 대한 랭크를 계산하면 랭크가 2가 나오죠. 랭크 널리티 티러럼이 적용됩니다. 기하학적 중복도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고유공간의 차원이 1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유벡터는 그럼 어떻게 찾아지나요? 고유벡터는 해를 x에다가 스칼라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이메이 스칼라 s를 대입해 봅시다. y하고 z는 0입니다. 자, 그러면 s로 묶어버리면 1,0,0. 따라서 고유벡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1,0,0,0이 되겠죠. x축 방향이 단위 벡터입니다. 따라서 고유값 람다 1일 때의 고유공간은 x축이 되겠죠. 고유값 2에 대한 선형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럼 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x-y 더하기 z 이꼴 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수행렬에 대한 랭크는 1이죠. 랭크가 1이라는 것은 열의 개수에서 빼면은 자유변수의 개수가 몇 개? 2개입니다. 즉 y와 z를 자유변수로 보면은 스칼라를 2개를 대응시킬 수 있죠. 그래서 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y와 z에 s하고 t를 대입하면 x는 s 빼기 t가 되죠. y가 s, z가 t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s로 묶어버리면 1, 1, 0 t로 묶어내버리면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유벡터가 1,1,0과 마이너스 1,0,1로 주어질 겁니다. 고유벡터의 2개에 의해서 생성되는 고유공간이니까 기저벡터가 2개예요. 고유벡터가 2개니까 즉 2차원이죠. 평면이 되겠습니다. 맞죠? 법선 벡터가 1, 마이너스 1,1인 평면입니다. 고유공간은. 그런데 이 고유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이 고유벡터들에 대한 외적이 바로 법선 벡터 나올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외적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은 데피니션이 복잡하기 때문에 행렬식으로 기억하는 게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i,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j,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k, 그 다음에 1,1,0, 마이너스 1,0,1. 3차 행렬식에 대한 행렬식 계산, 일행에 관한 여인수전계. 그러면 i. 부호는 어떻게 되더라? 1행 1열이니까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제곱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1행 1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
1, 0, 0, 1. 이제 1행 2열. 그러면 제2로 나오는데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1행 2열이니까 1 더하기 2제곱이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1행 2열의 성분을 1행 2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 1, 마이너스 1, 0, 1. 1행 3열 성분 K 부호는 1행 3열이니까 1 더하기 3제곱 플러스죠. 자, 1행 3열의 성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 1, 마이너스 1, 1, 0. 2차 행렬식은 대각선끼리 곱을 빼는 거니까 요거 1, 마이너스 1, 1. 딱 나오죠. 제가 일부러 고유 벡터 찾는 방법까지 설명드렸는데 이 고유 벡터가 마지막 단원인 대각화 단원에서 사용될 겁니다. 이번에는 2015학년도 4번 문항 이전 배점의 문제입니다. 좌표 공간에서 원점과 좌표 공간에서 원점과 1, 2, 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원점과 1, 2, 3을 직선을 회전축으로 180도 회전 이동하는 변환을 T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포함하는 평면에 대한 1, 2, 3을 지나는 직선을 법선 벡터로 하는 평면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왜 평면을 지금 따졌느냐? 변환 T에 대한 구체적인 방정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방향 벡터가 1, 2, 3인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변환이라고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0도. (180도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원점을 포함하면서 회전축을 법선 벡터로 하는 평면에 0이 아닌 벡터, 이 W 벡터를 그럼 회전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0도 회전하니까 마이너스 W가 되겠죠. 그리고 회전축 위에 있는 벡터는 고정되겠죠. 회전축이니까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렬의 성분을 얻는 게 아니라 이 행렬이 갖는 고유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쉬운 문제죠. 이렇게 접근하니까. 선형 변환 T도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단지 180도 회전 변환이라는 것밖에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 A에 대한 특성 당식을 구하는 거예요. 특성 당식이라는 건 고유값을 근원으로 갖는 당식이니까. 그럼 고유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찾았죠. 회전축 위에 있는 점 벡터에 대한 회전 변화는 이동이 없잖아요. AV 벡터하고 V 벡터가 같습니다. 그럼 스칼라가 뭔가요? 람다 이퀄 1. 고유값 1입니다. 근데 이 고유값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회전축 위에서 나왔습니다. 회전축에 대응되는 거예요. 회전축. 바로 고유 벡터죠. 직선이니까 차원은 1차원. 그러면 고유값 람다 이퀄 1에 대한 고유공간의 차원은 1차원이죠. 즉 기하학적 중복도가 1이 되겠습니다. 특성 당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수적 중복도를 찾아야 돼요. 특성 당식은 고유값들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로 나타나니까. 기하학적 중복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써야 된다? 랭크 널리티 디어럼을 써야 되는 겁니다.
랭크 널리티 티어럼이라는 것은 고유값에 대한 계약적 중복도들의 합이 행렬의 열의 개수와 같은 겁니다. 지금 좌표 공간 R3니까 3차 정사각 행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사용 안 한 거 있죠? 원점을 지나면서 회전축을 법선 벡터로 가는 평면 위에 있는 벡터 W. 180도 회전하니까 마이너스 W가 될 겁니다. 그러면 AW 벡터가 마이너스 W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럼 고유값 얼마입니까? 람다 이꼴 마이너스 1. 그런데 고유값 람다 이꼴 마이너스 1은 평면 위에 있는 벡터예요. 즉 고유공간의 차원이 얼마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하학적 중복도가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고유값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 1, 고유값 마이너스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 2. 어떻게 됩니까? 3이 됩니다. 3차 정사각 행렬의 열의 개수와 같죠. 그러면 고유값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 고유값 마이너스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가 되겠다. 그러면 특성 당식,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특성 당식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고유값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 1, 고유값 마이너스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 2.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참고로 행렬 A에 대한 디터미넌트도 계산이 되죠. 디터미넌트도. 고유값들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곱.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따라서 디터미넌트는 1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트레이스는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고유값들의 합.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트레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서술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변환은 회전 변환인데 180도 회전 변환이다. 그래서 이 변환에 대한 행렬 A에 대해서 회전축 위에 있는 점은 움직임이 없겠죠. 조금 혼란스러움이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이 왜 이렇게 대응되지? 자, 다음 단원인 선형 변환에서 선형 변환이 주어지면은 이 선형 변환은 반드시 행렬로 나타냄을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1이 되죠. 이 고유값 1은 회전축에 대응되는 벡터, 즉 고유 벡터에 대한 고유 공간의 차원이 1이 되겠습니다. 기하학적 중복도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회전축을 법선 벡터로 하는 평면 위의 점 벡터는 180도 회전. 그러면 부호가 바뀌겠죠. 따라서 고유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평면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평면은 고유 공간의 차원이 2차원. 따라서 기하학적 중복도가 2가 되겠다. 각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들의 합이 행렬의 열의 개수와 같으면 기하학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와 같다. 대수적 중복도가 결정이 되면은 특성 당식이 계산이 되죠. 특성 당식뿐만 아니라 디터미넌트, 트레이스까지 계산이 됩니다. 고유값, 고유 벡터, 대수적 중복도, 기하학적 중복도를 완벽히 정리할 수 있는 문제죠. 이번에는 2018학년도 전공비 3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좌표 공간의 기저 벡터예요. 기저 벡터니까 좌표 공간을 생성하면서 1차 독립인 거죠. 이 세 개의 기저 벡터로부터 또 다른 벡터, 이걸 W1이라고 둘까요? 자, 이거를 W2, 자, 이거를 W3라고 둘까요? 그래서 W1, W2, W3 벡터가 1차 독립을 보이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그러면 W1, W2, W3에 대한
1차 결합이 0이 되게 하는 스칼라들이 모두 0인 걸 보이면 되죠. 자, 두 번째는 1차 독립인 걸 보이고 난 뒤에 1차 독립인 벡터 W1, W2, W3입니다. 그럼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게? A의 V1 벡터 V2는 A와 이거 곱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은 V1 벡터 더하기 V2. 그죠? 그럼 고유값이 얼마? 1. 두 번째 식은 고유값 2. 세 번째 식은 고유값 3.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고유값을 줘놓은 거죠. 3차 정사각 행렬인데 고유값이 3개가 주어집니다. 서로 다른 고유값이. 그러면 고유값 1, 2, 3에 대한 대수역 중복도는 얼마란 말이에요? 1이란 말이잖아요. 행렬식 구하라고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유값 1, 2, 3 대수역 중복도 1. 따라서 행렬식은 6. 참고로 트레이스는 대수역 중복도가 1이니까 대수역 중복도만큼의 합. 트레이스도 6이 되겠네. 한번 서술해 볼까요? 이 세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결합.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A, B, C가 모두 0이라는 걸 보여야 되죠.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가 1차 독립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저 벡터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0인 거죠. 그럼 이 방정식 풀면은 A, B, C가 모두 0이 나옵니까? 따라서 주어진 벡터들은 1차 독립인 벡터가 되겠다. 그리고 이 1차 독립인 벡터로 방정식들이 주어져 있죠. 따라서 0이 아닌 벡터들이기 때문에 고유값이 주어져 있죠. 고유값이 1, 2, 3.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서로 다른 고유값이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대수역 중복도가 각각 1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디터미넌트는 고유값의 대수역 중복도만큼의 곱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학년도 전공의 11번 문항의 4점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방정식들이 주어져 있네요. 이거 바로 보이나요, 이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전 문제를 변형한 거죠. 1,1,2라는 벡터에 대해서 4,4,8이에요. 4,4,8은 1,1,2를 몇 배? 4배. 마이너스 1,0,1에 행렬 A를 취한 거는 2,0,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벡터에다가 몇 배? 마이너스 2배. 마지막은 1,1,0에 마이너스 2,0이 나온다는 것은 마이너스 2죠. 따라서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고유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고유값 4, 그 다음에 고유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중복이 되죠. 그 말은 고유값 4에 대한 대수역 중복도는 1이고 고유값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수역 중복도는 2란 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고유값 찾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일행의 성분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일행의 성분들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 행렬 A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유값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고유값에 대한 정보는 디터미넌트라든지
트레이스는 구할 수 있지만 행렬 A의 일행의 모든 성분은 구할 수 없잖아요.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행렬의 일행의 성분들을 행벡터, 행렬의 일렬의 성분들을 열벡터라고 합니다. 이 열벡터, 행벡터의 개념을 쓰면은 행렬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행렬 A의 일열벡터, 이 일열벡터의 일열벡터, 그 다음 2열벡터, 3열벡터, 열벡터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세 개의 방정식으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아까 행렬 A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역행렬만 구한다면 행렬 A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역행렬은 수반 행렬에 대한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죠? 9개의 요인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역행렬은 인버전 알고리즘. 인버전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인데 바로 기본 행연산을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하고자 하는 행렬과 항등 행렬을 붙여서 만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혹은 분할된 행렬의 기본 행연산을 취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구하고자 하는 행렬을, 역행렬을, 이 행렬을 B라고 둘까요? 그리고 항등 행렬. 그래서 이와 같은 행렬을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붙임 행렬 혹은 분할 행렬. 이 행렬에다가 기본 행연산을 취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 행연산을 어디까지 취하느냐? B가 항등 행렬이 되도록. 그러면 I가 C라는 행렬로 바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C와 B가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다는 게 인버전 알고리즘입니다. 소수형으로 출제된 이유가 있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버전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고유값 구하는 건 간단한 문제고, 자, 행렬 A를 구하기 위해서 열벡터 개념을,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분할된 행렬 형태로 나타내자. 구분하기 위해서 분할선을 넣어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행 연산이란 한 행에 영이 아닌 상수배를 한다. 한 행에 영이 아닌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 다한다. 한 행의 모든 성분들이 0일 때는 0이 아닌 성분이 있는 행과 교환한다. 그래서 뭐를 만들려고 한다? 이 부분을 항등행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0이 아닌 성분이 있는 위, 아래의 모든 성분들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기하행 사다리꼴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 더하고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다가 더하면은 1행 1열의 성분 밑에 두 성분들이 모두 0이 되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2행 2열의 윗성분과 아랫성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2행에다가 1을 곱해서 1행에 더하고 2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행에 더하면은 2행 2열의 윗성분, 아랫성분들이 모두 0이 되죠. 이번에는 3행 3열의 성분을 1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항등행렬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3행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겁니다.
삼행삼렬의 윗성분 중에 0이 아닌 성분이 있죠. 그래서 삼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일행에 더할 겁니다. 그러면 항등행렬로 바뀌었을 때의 이 행렬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인버전 알고리즘, 역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는 것.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수반 행렬과 관련된 역행렬 공식이 있지만 그거로는 구할 수가 없죠.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역 알고리즘 쓰는 것보다 비약적으로 많이 걸리죠. 따라서 행렬 A를 구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계산하면 일행의 성분들이 나왔습니까? 일행의 성분들의 합이 1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전공의 8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3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한 정보는 안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3차 정사각행렬 A로 또 다른 3차 정사각행렬 B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A 빼기 3i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A 빼기 3i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0이란 말이잖아요. A 빼기 3i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바로 특성다항식의 인수 중에 하나죠. 특성다항식의 근이 고유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번 조건은 행렬 A에 고유값을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고유값이 3. 나번은 아예 행렬 A의 특성방정식에 근을 줘놨어요. 그럼 바로 고유값이죠. 허근이기 때문에 켈레근도 존재하죠. 그 크기는 루트 2라고 줘놨습니다. 그러면 가번과 나번에 의해서 행렬 A에 대한 고유값이 3 알파, 알파에 대한 켈레 복소수. 알파의 크기는 루트 2입니다. 마지막으로 답은 행렬 B의 최소다항식. 최소다항식은 뭐하고 관련된다고 했죠? 기하학적 중복도를 갖는 다항식이다. 그리고 행렬 B에 대한 특성다항식. 최소다항식이 특성다항식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최소다항식은 기하학적 중복도를 갖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와 대수적 중복도가 다른 고유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행렬 A에 대한 고유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행렬 B에 대한 고유값은 바로 주어지죠. 왜냐하면 행렬 B에 대한 고유값은 스칼라 람다 I 빼기 B에 대한 특성다항식. 그런데 B는 A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의 고유값으로 바로 행렬 B에 대한 고유값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고유값은 어떻게 됩니까? 3을 대입하면은 3제곱 빼기 3 더하기 5. 얼마입니까? 그러면 11인가요? 그 다음은 고유값 A에 대한 고유값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5. 마지막 고유값은 알파 바의 제곱 빼기 알파 바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행렬 B에 대한 고유값. 그런데 나번 조건에서 고유값들 중에는 기하학적 중복도와 대수적 중복도가 다른 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대수적 중복도에서 고유값이 중복되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B가 고유값이 3개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고유값과 11이 같을 수는 없죠. 11이 만약에 같게 된다고 하면은 알파가 실수가 나오잖아요. 알파는 허근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거하고 10이라고 같아도 실수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뭐일 수밖에 없다?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5하고 알파 바의 제곱 빼기 알파 바 더하기 5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가 소거되니까 여기서 알파가 구해지겠네요.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바의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이꼴 0인가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이게 알파 바에 알파 바, 알파야 빼기 알파 바,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알파 빼기 알파 바. 자, 그러면 알파 빼기 알파 바에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빼기 1은 0으로 딱 나오네. 그러면 알파 이꼴 알파 바 혹은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1인데 알파하고 알파 바가 같아버리면 복소수가 켈리 복소수와 같으면 실수란 말이잖아요. 근데 알파 복수 허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뭐일 수밖에 없다?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1일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알파의 크기가 루트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파와 알파 바의 곱이 2라는 뜻이죠. 그럼 이 두 개로부터 알파가 구해지죠. 알파 바 자리에 알파 분의 2 대입하면 가나다 조건 다 썼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썼어요. 자, 이제 문제가 뭔지 볼까요? 행렬 A의 모든 고유값 찾는 거요. 찾았죠. 고유값 3은 하나 주어져 있고 방금 알파 찾았잖아요. 그럼 고유값 찾았고 고유값 찾았으면은 행렬 A에 대한 대각값은 고유값들의 합. 행렬식은 고유값들의 곱. 물론 대수적 중복도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고유값을 다 구해놨기 때문에 대수적 중복도가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알파하고 알파바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대수적 중복도가 모두 1인 거죠. 출제자가 고민을 많이 한 문제래요. 2024학년도 이전에는 선행대수학에서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에서 이와 같이 출제된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 확인했으니까. 자, 이 문제는 최소 다항식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를 갖는 다항식, 대수적 중복도를 갖는 특성 다항식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서술 한번 해볼까요? 행렬 A에 대한 고유값 찾는 건 바로 찾아지죠. 특성 다항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행렬 A에 대한 고유값은 3 알파 알파바가 되겠다. 가번하고 나번 조건에 의해서. 다번 조건에 의해서는 고유값 알파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거죠. 왜냐? 행렬 B의 특성 다항식의 차수가 행렬 B의 최소 다항식의 차수보다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렬 B의 최소 다항식의 차수가 행렬 B의 특성 다항식의 차수보다 작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 말은 고유값들 중에 기하학적 중복도와 대수적 중복도가 다른 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기하학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를 넘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대수적 중복도들 중에 고유값들 중에 중복이 되는 근이 있다. 그러려면 행렬 B에 대한 고유값만 찾으면 되죠. 행렬 B가 행렬 A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행렬 A에 대한 고유값을 이용하면은 행렬 B에 대한 고유값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 이렇게 주어지죠. 그런데 행렬 B가 고유값이 중복이 돼야 돼요. 알파는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면은 알파가 실수가 나와서 모순이 생기고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면은 또한 알파가 실수가 나와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알파하고 알파바가 같을 수가 없죠. 같으면 또 실수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파의 크기가 루트 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바는 알파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바 자리에 알파분의 2를 대입하면은 양변에 알파를 곱해서 근의 공식을 쓰면은 알파가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럼 고유값은 3 2분의 1 더하기 루트 7i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1 빼기 루트 7i. 대수적 중복도가 각각 1인 3개의 고유값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trace. 고유값들의 합이죠. 마지막 문제는 determinant. 고유값들의 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을 리뷰를 하면은 n차 정사각형렬 A와 Rn 벡터 공간의 벡터의 곱, 그리고 스칼라 람다와 벡터의 곱이 같게 되는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할 때, 이때의 스칼라 람다를 아이겐밸류, 고유값, 0이 아닌 벡터 X를 고유벡터라고 한다는 거. 특히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람다 i는 항등행렬, 여기서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개수행렬에 대한 행렬식이 0이 돼야 되겠다.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특성 당식의 근을 고유값. 그러면 특성 당식이 n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유값은 몇 개가 존재해야 된다? n개가 존재해야 된다. 서로 다른 고유값이 만약에 k개라고 하면은 람다1에 대한 중복도가 m1개, 람다 k에 대한 중복도가 mk개이고 m1부터 mk의 합은 n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각 고유값에 대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고유벡터가 되겠다. 이 고유벡터들의 집합을 고유공간, 고유공간의 차원을 기하학적 중복도, 그리고 고유값들의 중복도를 대수적 중복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중복도들의 합이 n차 정사각형렬의 열의 개수와 같으면 m1 더하기 mk가 n이 되기 때문에 대수적 중복도와 같다는 거. 대수적 중복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하학적 중복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기하학적 중복도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랭크 널리티 티어럼을 이용한다. 행렬의 열의 개수와 같다는 거. 그리고 고유값은 특성 방정식의 근인데, 특성 방정식은 행렬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행렬식의 여인수 전개를 이용하면은 특수한 형태의 행렬, 즉 삼각행렬에서는 특성 당식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고유값이 바로 주어지더라. 주대각성분이 고유값이 되겠더라. 고유값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은 행렬 A에 대한 성분들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가 있더라. 바로 고유값들의 중복도만큼의 곱이 되겠더라. 대각성분의 합은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합이 되는 거죠.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에서 살펴본 개념들은 마지막 단원인 대각화 단원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고유값과 벡터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형변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